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신호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하면서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신장이라는 기관은요, 절반이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그 공격의 주범이 되는 음식들을 10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차례대로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10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는 튀김류, 패스트푸드, 마가린 이런 고지방 식품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달라요. 고지방 식품이 신장을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신장을 망가뜨려요. 경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면 살이 찌죠. 살이 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안에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직접 공격은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신장암의 20% 정도가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비만이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암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지방만 문제가 아니에요. 치킨 한 마리, 햄버거 세트 한 끼를 보시면 고지방에 고나트륨, 거기다 인산 첨가물까지 동시에 들어있어요.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셈이죠. 이게 10위지만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9위는 멸치, 마른 오징어, 황태, 자반고등어 같은 염장, 건조 해산물입니다. 어르신들 냉장고에 꼭 하나씩은 있는 것들이죠. 이게 왜요? 황태 해장국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황태 자체의 단백질 성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오징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말려서 마른 오징어가 되면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면서 안에 있던 성분들이 그대로 농축이 됩니다. 나트륨이 농축되고 인이 농축되고 칼륨이 농축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을 공격하는 세 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두세 배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징어 한 봉지 안에 신장의 적 세 가지가 동시에 고농도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멸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시려고 멸치 자주 드시잖아요. 칼슘은 맞아요. 멸치에 칼슘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과 나트륨도 같이 고농도로 따라 들어오거든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마른 오징어 한 봉지, 국물 내려고 넣는 멸치 한 줌, 아침에 드시는 자반 고등어 한 토막,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장 입장에서는 매일 같은 자리를 3번씩 얻어맞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멸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국물을 내시고 마른 오징어는 자주 드시는 습관만 줄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위입니다. 이번 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바나나, 아보카도, 오렌지, 토마토 등의 과일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과일 챙겨 드시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건강한 분들한테는 이 과일들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칼륨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죠.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피로감이 오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심해지면 부정맥이 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면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면 과일이 신장 상태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일을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과나 배로 바꿔보세요. 바나나 한 개 대신 사과 반 개, 이것만으로도 신장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토마토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서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치리도 파리 못지않게 놀라실 겁니다. 치즈, 우유, 견과류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왜요?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매일 챙겨 먹는 건데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열심히 챙기시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영어로 포스포러스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는 원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인이 너무 많아지면 걸러서 내보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걸 제대로 못해요. 인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부가 심하게 가렵기 시작해요.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뼈를 지키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뼈를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즈나 우유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절반은 두부로 바꿔보세요. 두부는 동양의 치즈라고 불릴 만큼 칼슘은 유제품 못지않게 풍부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 함량은 훨씬 낮거든요. 우유 한 잔을 두부 한 모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장이 한결 편해집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인 함량이 낮은 마카다미아나 잣으로 바꿔보시면 영양은 챙기면서 신장 부담은 줄이실 수 있어요. 자, 유기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단백질 챙겨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긴감소증 예방에 단백질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랑 달리 분해될 때 질소화합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신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신장이 건강할 때는 문제없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이 노폐물이 제때 걸러지지 않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요산이라고 해요. 요산은 날카로운 결정체 형태로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국제신장학회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하루 단백질 권고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48g이 기준인 거죠. 프로틴 쉐이크 한 잔에 단백질이 20에서 30g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다 고기까지 드시면 하루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백질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프로틴 쉐이크보다는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자연식품은 보충제보다 신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세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신장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도 단백질 음식을 꼭 많이 챙겨 드셔야 하겠다, 고기를 빠뜨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20분 이상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꼭 해주세요. 몸을 움직이면 단백질 대사가 훨씬 원활해지고 신장에 가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자, 5위는 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다이어트 소다입니다.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죠. 근데 다이어트 콜라도요? 네. 오히려 다이어트 콜라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5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콜라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짙은 색 탄산음료에는 색이 변하지 않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첨가해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 30에서 40%만 흡수하도록 조절이 돼요. 그런데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무려 90%가 흡수합니다. 같은 인이라도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건 신장에 훨씬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설탕 없는 다이어트 콜라는 괜찮지 않냐고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 하루 2잔 이상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간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을 건드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거든요. 건강을 위해 마시는 제로 음료가 신장을 망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탄산음료가 당기실 때는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셔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실 때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장에 부담은 없으면서 갈증은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4위입니다. 설탕이에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근데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은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알고 나면 정말 무서워요. 설탕이 들어오면 간이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특히 과당, 그러니까 설탕 안에 들어있는 단맛 성분이 문제예요.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라고 불리는 ATP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그런데 ATP가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날카로운 결정체가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죠.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설탕만으로도 요산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어요. 바로 당뇨입니다. 성인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인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전체의 50%까지 올라왔어요. 투석 환자 2명 중 1명이 당뇨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혈액 속에 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결국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달콤하게 당기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한국 음식에서 설탕을 완전히 빼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끊으려 하시기보다는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요리하실 때 설탕 대신 사과즙 내서 넣어보시는 것. 단맛은 충분히 살아있으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거든요. 또 설탕으로 맛을 내던 자리에서 소금을 살짝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금이 재료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끌어올려줘서 설탕 없어도 음식에 훨씬 깊은 맛이 납니다. 자, 3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알코올이에요. 술은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그런데 술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워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탈수가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잖아요.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걸러낼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더 무리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 알코올이 분해될 때 젖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젖산이 신장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수까지 겹치면 혈액이 더 진해지면서 요산 농도가 더 높아지고요. 특히 맥주는 효모에서 나오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직접 요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맥주 드시는 분들 중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이렇게 잠든 것 같지만 그 순간 신장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오래 누워 있으면 눌린 쪽 근육에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파괴되면서 독소가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황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요. 이 독소를 신장이 한꺼번에 다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급성 신부전은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술 한 잔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술을 마시는 동안 물을 한 잔씩 번갈아 드셔보세요. 탈수를 막는 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술을 드셨을 때는 절대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신장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2위입니다. 햄, 베이컨, 소세지, 어묵, 육포. 우리 밥상에 정말 자주 보이는 것들이죠. 이게 2위나 돼요? 네, 2위입니다. 이유를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가공육이 무서운 이유는 딱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나트륨, 인산염 첨가물, 그리고 질산염이에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트륨인데요. 스팸 한 캔에 나트륨이 무려 4000mg이 넘게 들어있어요. 하루 권고량이 2000mg인데요. 스팸 한 캔만으로 그 2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산염 첨가물인데요. 가공육에는 맛과 식감을 살리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인위적으로 넣거든요. 이 인공 인산염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90%라고 말씀드렸죠. 신장에 가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산염이에요. 가공육의 색을 이쁘게 유지하기 위해 넣는 건데 이게 신장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터를 만듭니다. 스팸, 어묵, 소세지, 반찬으로 술안주로, 간식으로 자주 드시잖아요.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드시면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매일 공격받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공육 대신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채우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어요. 어묵 대신 직접 만든 생선전도 좋은 대안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한두 번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나트륨과 첨가물이 상당 부분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인데요. 1위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발효 영장식품들이에요.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자반생선,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아니 된장이 왜요? 된장은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된장 자체의 발효 성분은 분명히 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평균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136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루 권고량으로 정해놓은 게 2000mg인데 그것의 무려 1.6배를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트륨이 신장을 어떻게 망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더 마시게 돼요. 체내에 소금과 물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높아진 혈압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수십 년 반복되면 신장이 서서히 굳어가고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쌓이느냐예요. 젓갈 한 스푼,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절반이 넘어버려요. 거기다 김치에, 국에, 반찬에 한 끼만 드셔도 이미 하루 기준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된장찌개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을 절반만 남기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실 때는 넣기 전에 먼저 한번 맛을 보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다시마 멸치 육수 대신에 무나 양파 육수를 써보세요.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은 충분히 나면서 신장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자, 오늘 10위부터 1위까지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 쭉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셨던 음식들이 몇 가지 있으시죠?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음식 7위는 뭐였을까요? 상단에 있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음식들을 당장 다 끊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먹는 즐거움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10위부터 1위까지 제가 순위마다 드린 작은 팁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10년 뒤에 내 신장을 지켜줍니다. 신장을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기간이죠. 그리고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은 절반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챙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망막세포가 약해지고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거죠. 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과 DHA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젊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금방 회복됐는데요. 요즘은 며칠을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이런 증상들은 한꺼번에 잡아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술안주로나 먹는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징어에는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징어도 바다의 인삼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피로회복, 간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에 오징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고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오징어 드시는 조리법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하나둘씩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요. 눈은 침침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눈이 계속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해져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물질이 잘 안 빠지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망막 세포가 약해지고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거죠. 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과 DHA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100g당 300에서 400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대한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술 드신 다음날 해장국에 오징어 넣어 드시면 속이 풀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우린은 또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요즘 에너지 음료에 타우린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타우린은 우리 눈의 망막에도 아주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에요.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일본 안과학회지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오징어가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100g당 약 140mg이 들어있어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서는 DHA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어요. 치매 예방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 일주일에 두세 번 오징어 드시면 뇌 건강 유지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징어에 들어있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우린 역시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징어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100g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은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예요. 오징어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와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 주자예요. 100g당 약 85kcal 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오징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또 무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오징어 묵국, 오징어 무침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둘째,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온 조합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셋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오징어가 소화가 좀 어려운 편인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추예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성질의 오징어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오징어 부추볶음은 스테미나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자, 다섯 번째, 레몬이나 식초입니다. 산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2배에서 3배 정도 높여줘요. 오징어 회 드실 때 레몬즙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적정 섭취량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오징어 한 마리가 200에서 300g 정도 되니까 반마리에서 한 마리 정도 드시면 돼요. 건강한 조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묵국입니다. 물을 나박썰기에서 먼저 끓이다가 무가 반쯤 익으면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국간장으로 간하고 대파 마늘을 넣으면 완성이에요. 무의 소화효소가 오징어 소화를 돕고 국물이라 소화 부담도 적어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이에요. 오징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게 썰고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새콤달콤하니까 입맛도 돋우고 간 건강에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징어 양배추 볶음입니다. 오징어에 칼집 넣어서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 양파, 당근을 채 썰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굴소스로 간하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에요.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네 번째, 오징어 콩나물밥이에요. 쌀 위에 콩나물을 올리고 그 위에 손질한 오징어를 올려서 밥을 지으세요.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서 드시면 한 그릇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피로회복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지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장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분이 오징어회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을 여러 개 드셨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위에 돌이 생겨서 내시경으로 제거한 사례가 있어요. 오징어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감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곶감이나 떫은 감에 탄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녹차나 홍차도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와 홍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오징어 드시면서 진한 차를 함께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셋째,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징어에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0g에서 25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식이지침에서도 2015년부터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권고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한 번에 100g 정도 적당히 드시고 내장 부분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넷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오징어가 좀 질긴 편이라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씹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나 양배추처럼 소화를 돕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오징어는 괜히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타우린이 소고기에 10배 이상 들어있어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DHA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 혈관 건강, 빈혈 예방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에요. 고단백 저칼로리라서 근육 유지와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다만 감, 녹차,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부담되시면 무나 양배추와 함께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한국은 세계 1위의 오징어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그만큼 친숙한 식재료인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제대로 챙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무나 미나리, 양배추와 함께 오징어 드셔보세요. 피로도 풀리고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요즘 계단 오르내리실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장 보고 돌아오시는 길에 봉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신다거나 앉았다 일어나실 때 어이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신다거나요. 사실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밥상에 쉽게 찾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다에서 온 3가지 보물입니다. 문어, 새우, 오징어. 어릴 적 잔치상에서 빠지지 않던 그 익숙한 해산물들이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해물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 노인 영양 연구 그룹인 프로토 에이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어르신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최소 1에서 1.5g의 단백질을 매일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들이면 하루에 60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해보니까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율이 30%도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해물 3종입니다. 오늘은 문어, 새우, 오징어 이 3가지 해산물이 왜 어르신들께 특별히 좋은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각 해물마다 숨겨진 영양 성분과 효능도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해물들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조합도 꼭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새우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냐는 걱정이 있으시죠? 오늘 그 진실도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산물 알레르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꼭 챙겨가셔야 돼요.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염식 해물 요리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내일부터 장 보실 때 해물 코너 앞에서 좀 더 자신 있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근력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쌀포대가 요즘 들어 부쩍 무겁게 느껴지신다거나 손주 안아주시다가 팔이 후들거리신 경험 있으시죠? 이런 변화들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요.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골절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시고 외출하기도 꺼려지시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시기엔 너무 아까운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잘 바꿔줬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식습관 문제도 겹칩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시죠? 죽이나 면 종류 위주로 드시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요리하기 번거로우셔서 간단히 때우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한몫합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시니까 움직이기 싫으시죠? 하지만 근육은 안 쓰면 더 빨리 빠집니다. 이렇게 영양 부족과 운동 부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근감소증이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물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어, 새우, 오징어의 각각의 좋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문어에 구럴 문자를 붙여서 문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가 크니까 똑똑할 것이다. 먹물을 뿜으니 글을 쓸 줄 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 같은 선비의 고장에서는 제사상이나 패백에 문어가 꼭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어 100g에는 단백질이 18g이나 들어있어요. 마른 문어는 무려 72g입니다. 그런데 문어의 진짜 보물은 타우린이에요. 문어의 타우린 함량은 우유의 5배, 소고기의 15배에 달합니다. 타우린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해서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HA와 EPA 성분도 풍부해서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어의 심장은 하나가 아니라 3개입니다. 하나는 몸통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나머지 둘은 아가미와 다리에 피를 보내죠. 그리고 문어의 피는 파란색이에요. 헤모시아닌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우리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과는 다른 성분이거든요. 다음은 새우입니다. 새우 역시 100g당 18에서 1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칼로리는 90에서 106칼로리로 낮은 편이고 지방은 1%도 안 됩니다.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 식품이죠. 새우에서 주목할 성분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 빨간색이 바로 아스타잔틴이에요. 비타민 E보다 500배나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노화 방지와 염증 완화에 정말 좋아요. 셀레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갑상선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에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우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고 포화지방산도 낮거든요. 오히려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타우린이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줍니다. 문제는 새우 자체가 아니라 조리 방법이에요. 튀기거나 버터크림을 많이 쓰면 그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타우린의 제왕이라고 불려요. 마른 오징어 표면에 하얗게 묻어있는 그 가루 아시죠? 그게 바로 순수 타우린입니다. 오징어의 타우린 함량은 다른 어패류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오징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9g이 들어있고 마른 오징어에는 무려 67.8g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4.3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칼로리는 87에서 94kcal로 낮고 지방도 1%밖에 안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타우린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조절하고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고 해요. 치매 예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타우린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오징어 먹물도 버리지 마세요. 먹물에는 뉴코다 당류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항염 효과와 항억제 작용이 있어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오징어 먹물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해물들 어떻게 드시면 더 맛있고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마늘과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살균, 항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문어 숙회 드실 때 마늘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새우는 완두콩,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완두콩이 새우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을 중화시켜주고 표고버섯은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새우 요리에 레몬을 곁들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산성과 알칼리성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영양식이 됩니다. 아욱국에 보리새우 넣어 끓이시는 것도 좋아요. 아욱국에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새우가 채워줍니다. 오징어는 당근과 함께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A가 부족하거든요. 당근이 그 부분을 보충해 줍니다. 조리할 때 팁도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삶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57도 이상에서 질겨지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40분에서 1시간 이상 장시간 조리하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해서 다시 부드러워져요. 간단하게는 무와 함께 삶거나 무즙을 바르시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숙문어는 이미 삶은 거라서 30초만 데치시면 됩니다. 오래 삶으시면 오히려 질겨지니까 주의하세요. 드시는 양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가벼운 산책 후에 해물 반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씹기 힘드신 분들은 해물을 잘게 다져서 죽으로 끓이시거나 스튜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됩니다. 저염식 해물탕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마 멸치로 육수를 우리시고 무를 나박썰기해서 넣으세요. 고춧가루와 국간장은 평소에 절반만 넣으시고 대신 레몬즙을 한 큰술 넣으시면 짠맛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니까 소금을 많이 안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오징어와 새우를 먼저 넣어서 3분간 끓이시고 자숙문어는 마지막 30초에만 넣어서 살짝 데치세요.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식물성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이렇게 좋은 해물들이지만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해산물 알레르기입니다. 성인 식품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조개류와 갑각류예요. 갑각류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은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열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즉 아무리 익혀 드셔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가 생기고 입술이나 혀,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콧물 재채기 같은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고 호흡곤란, 혈압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평생 해물을 잘 드셨던 분도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개 갑각류 알레르기 환자의 60%는 성인이 되어서 처음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예전에는 괜찮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드시고 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교차 반응입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문어나 오징어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같은 해산물류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산물이 직접 안 들어간 음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굴소스, 새우젓, 액젓, 해물 육수로 만든 요리에도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같은 기름에서 해물을 조리한 다음에 다른 음식을 조리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차가운 물수건을 가려운 부위에 올려놓고 깊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바로 119에 연락하시거나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는 음식 궁합입니다. 문어와 고사리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문어는 단백질이 많고 조직이 단단하고 고사리는 섬유질이 많아서 둘 다 소화가 어려운 편이거든요. 위장이 약하신 분이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징어와 마른 나물도 같은 이유로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소화가 어려운 식품이라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징어는 강한 산성식품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오징어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과다 섭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해산물 섭취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특정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물의 과도한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 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6,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 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금을 한 잔, 온몸 염증을 가라앉고 묵은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싼 영양제도 처방약도 아니에요. 바로 소금입니다. 단,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에게 제일 먼저 놓는 링거, 다들 아시죠? 그 링거의 핵심 성분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0.9% 농도의 소금물, 의학용어로는 생리식염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소금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배워왔을까요? 오늘 그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소금물이 혈관, 수면, 두통, 야간요, 심지어 뱃살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땀, 눈물이 왜 짠지 아세요? 우리 몸의 체액 염분 농도가 0.9%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링거도 정확히 0.9%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은 이미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신호를 뇌까지 보내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몸 곳곳에서 염증과 통증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트륨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나트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 즉 하얗게 가공된 소금은 이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염화 나트륨만 99% 남긴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오해가 생긴 진짜 이유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과 미네랄을 다 걷어낸 소금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 신호들 사실 몸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간이 세다 보니까 소금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대부분은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정제염이에요. 나트륨만 잔뜩 들어있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 곳곳에 염증이 쌓이고 통증에 잠까지 얕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한 잔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저는 딱 이때 마시는데요. 소금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보충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때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세포가 깨어나고 하루 종일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줄이는데도 유리하고 소화 흡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30분 전인데요. 소금 속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총량은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약 1에서 2g 살짝 짭조름한 정도면 딱 맞습니다. 많이 넣으시면 혈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금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이 빠진 정제염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셨다면 이어서 뭘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소금물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나트륨이 몸속에서 역할을 다한 뒤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를 시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야 균형이 잡히는 것처럼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밀어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면서 혈관 안에 나트륨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잡히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소금을 한 잔에 바나나 한 개,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간단한 아침 루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신장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오히려 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호스가 유연하면 물이 잘 흐르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조금 압력이 가해져도 터지거나 막히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물의 나트륨이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돕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면서 혈액이 훨씬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기도 해서 자주 지끈거리는 두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시금치나물 한 가지만 올려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냥 두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고 뼈에서 칼슘을 막 끌어다 씁니다. 마치 비상금을 털어 쓰는 것처럼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통장이 바닥나듯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관절이 더 쑤시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100g당 칼슘이 약 130mg 들어있어서 소금물로 빠져나간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줍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만 넣어도 소금물과 아주 잘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금물도 결국 물이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소금물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별도로 물을 더 챙겨 마실 필요 없이 소금물 1리터를 아침 식전, 취침 전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하루에 1리터를 넘기는 건 피하세요. 좋은 것도 넘치면 부담이 되듯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소금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리터에 1에서 2g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처음부터 정량을 맞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 날 정도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분들 계시죠? 굶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지 아시나요? 몸이 미네랄 부족을 감지하면 오히려 지방을 더 꼭 붙잡아두려고 하거든요.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미네랄이 충분히 채워지면 몸이 안심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이 원리예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하얀 소금 정제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트륨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걷어낸 거예요. 미네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면 나트륨만 잔뜩 들어오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이 대표적인데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한 소금으로
미네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소금은 수백 미터 아래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든 소금인데요. 이 표층 바닷물보다 오염이 적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소금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금이 이 MQ 눈소금인데요.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소금물 챙겨 마실 때 쓰는 소금이 바로 이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니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이라 미네랄 함량이 높고 물에 잘 녹아서 흡수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얼굴 혈색이 좋아졌다고 먼저 알아채더라고 하시는 분들,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고 몸 전체가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 한 꼬집을 물 한 컵에 녹여서 드셔보세요. 살짝 짭조름한 그 한 잔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딱 2주만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답해드릴 겁니다.